반갑습니다. 해준TV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바로 황현필 씨의 거짓말 3부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저번 1편, 2편을 보고 많은 황현필 선생님의 지지자분들이 몰려오셔가지고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너도 너의 주장 아니냐, 어린 놈이 뭘 아냐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제 생각이나 의견보다는 조선일보 박종인 기자님의 의견과 자료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를 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제발 뭐 전문적이지 않니, 어린 놈이 뭘 아니, 이런 말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찾아보고 올린 건데, 제가 뭔가 제 생각만을 드린 것도 아니고 최대한 어쨌든 객관적인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무래도 이제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이도 어려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를 많이 공격을 하시면서 이제 어린 놈이 뭘 아냐, 그렇게 잘났으면 뭐 네가 역사 강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가지고, 박종인 기자님이 쓰신 전문을 좀 가져오면서 그거를 토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황현필 씨의 수준에 맞게 친절하게 이런 좀 귀여운 PPT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현필의 거짓말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인 기자님이 쓰신 내용 역시 굉장한 퀄리티의 반박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마음대로 주장을 한다, 뭐 이런 소리는 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현필 선생님 지지자분들. 자, 일단 첫 번째로 황 씨가 이제 이승만은 독립운동가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황 씨의 주장은 이제 미국인 스티븐스를 미국에 있던 장인환과 전명훈이 죽입니다. 한인들이 변호 비용을 십시일반해가지고 이승만에게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승만이 너무나 큰 돈을 요구합니다. 그 큰 돈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나는 살인자를 변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변호를 거부합니다. 한인들이 큰 비용을 만들어대면서까지 부탁을 했을 때 그걸 거절했다면 독립운동가로서 분명히 비판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거액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가 아니고 통역이에요. 이거부터 처음부터 잘못됐죠. 미국인 스티븐스는 대한제국 외교 고문으로 활동하며 1905년 을사조약 체결에 영향을 미친 친일 미국인이었습니다. 1908년 3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인 교포 장인환과 전명훈에 의해서 암살이 됐는데, 스티븐스에 대한 항의 및 대책은 샌프란시스코 양대 한인단체인 대동보 국회와 공립협회가 기획했다고 합니다. 황 씨는 두 단체가 그 변호를 영어에 능통한 이승만에게 맡겼는데 살인자를 운운하면서 거부했으므로 이승만은 독립운동가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대중에게는 변호 거부로 인해 이승만이 두고두고 한인 사회의 비난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인들이 이승만에게 맡기려 했던 역할은 변호가 아니고 통역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 자체가 없었고요. 변호와 통역은 역할 자체가 다른 것이죠. 황 씨는 마치 이승만이 동포의 변론을 거부해버린 악인인 것처럼 묘사를 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또한 이제 이승만이 너무나도 큰 돈을 요구했다라는 주장 역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문서에도 금전을 이승만에게 줬거나 이승만이 요구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주 독립운동가 김영규의 재미한인 50년사에도 금전 요구나 수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황 씨의 주장은 제가 전에 다뤘던 내용들과도 마찬가지로 황 씨가 주장하는 돈의 혈안이 된 이승만,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끌어다 쓰고 황 씨의 입맛대로 조작을 해버린 날조들이죠. 자, 진실은 재판이 진행되던 7월, 이승만은 콜로라도 덴버에서 애국동지 대표회에 참석한 뒤 7월 25일 샌프란시스코에 와 있었는데, 통역을 거부한 이승만은 8월 12일 한인신문 공립신부에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 충의지심이 도리어 한국의 장래에 손해할 염려가 없지 않으리로다. 실력 양성과 외교적인 경로를 통한 독립이라는 전략적인 이유에서 이승만은 통역을 거부했습니다. 미일 사이가 밀월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외교 투쟁을 택한 이승만에게 이 재판 관여는 쉽지 않았던 것이죠. 이승만이 석사과정에 있던 그해 3월 뉴욕타임즈에는 잔인한 민족 한국인 스티븐 씨 암살 사건은 돌출 사건이 아니다 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승만에 따르면 어떤 학생들은 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나의 역사학 교수는 나를 얼마나 무서워했던지 나의 석사 논문을 나에게 우송해주고는 여름방학에 피서지로 떠나기 전에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라고 했다고 청년 이승만 자서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한인들은 이승만이 거부한 통역을 로스앤젤레스 유학생 신흥우에게 맡겼고, 유학생 신흥우라고 표현하면 거물 이승만과 대비되는 평범한 학생으로 들리겠지만 신흥우는 무명인물이 아니라 이승만의 옥중 동지였다고 합니다. 신흥우는 이승만과 배제학당 동문이었는데 1899년 독립협회 사건으로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수감돼 있을 때 다른 사건으로 함께 수감돼 옥중학교를 같이 이끌었던 인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동부로 돌아가며 로스앤젤레스에 들렀는데 이때 신뢰하는 동지 신흥우에게 통역을 부탁한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은 류석춘 전 연세대 이승만 연구원장이 발굴한 송철회고록 미주 이민사와 동지회의 생생한 증언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승만과 동지였던 송철에 따르면 이승만이 직접 옥중 동지였던 신흥우에게 통역을 부탁했고 신흥우는 흔쾌히 요청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신흥우는 우리 사정을 아는 서던 퍼시픽 철도회사 배려로 무료 티켓으로 LA와 샌프란시스코를 왕래하며 통역을 했다고 하죠. 또한 진실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우선 1910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승만의 저작 독립정신이 출판되었습니다. 이승만이 한성 감옥 수감 중인 1904년에 옥중집필한 책입니다. 1907년 로스앤젤레스에 설립된 대동신서관에서 출간했습니다. 출간일은 1910년 2월입니다. 이 출판사를 설립한 주체는 대동보국회입니다. 스티븐스 암살 사건을 주도한 그 단체였습니다. 이 책은 2019년 연세대 이승만 연구원과 우남 이승만 전집 발간위원회가 영인본으로도 발간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면 첫 페이지에 이승만 사진이 나오고 이승만이 쓴 서문도 나옵니다. 이어서 훗날 외교투쟁 노선과 무장투쟁 노선을 두고 갈등을 빚는 박용만의 서문, 전명훈 재판 통역을 맡은 신흥우 사진이 나옵니다. 또 다른 서문은 문양목이 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 역시 대동보국회 회장 문양목입니다. 1908년 8월 이승만이 통역을 거부하고 1년 6개월 만에 통역을 요청했다가 거부한 세력이 그 통역을 거부한 이승만의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통역을 맡았던 유학생 신흥우 사진이 두 번째로 들어가고 스티븐스 사건 전체를 주도한 대동보국회 회장 문양옥이 서문을 썼습니다. 과연 이게 통역을 거부해서 비난을 받은 사람에게 할 대접일까요? 샌프란시스코 한인들이 너그러워서 어쨌든 결론을 봤을 때 이승만이 통역을 거부한 사실이 당시에 비난을 받을 정도로 부도덕하거나 어떤 대의 명분에서 벗어났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승만은 자기 전략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포를 도왔고 이는 당시 한인사회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까지가 스티븐스 사건 통역 거부에 얽힌 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황현필 씨는 이것을 보고 통역이 아닌 변호를 거부했다며 날조를 하고 왜곡질을 했으며 이런 팩트체크 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어디서 퍼오기 바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료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황현필. 자, 황 씨가 과연 무엇을 봤을까요? 황 씨는 이승만이 장인환과 전명훈, 안중근은 국가 명예를 실추시킨 암살범이라고 이승만이 그렇게 말을 했다며 황 씨가 스스로 주장을 했는데 황 씨가 가져온 출처를 보면은 The Writings of Henry 쿠킬이라고 돼 있습니다. 킴인데 킬이라고 적어놨어요. 쿠킬이 아니라 쿠킴입니다. 황씨.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황씨가 이 자료를 읽은 적이 없다는 뜻이죠. PDF 화면을 잘못 복사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오타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책은 헨리 쿠킴이라는 사람이 쓰고 하와이대 서대수 교수가 편집한 자서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 186페이지에 황씨가 인용한 페이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황씨가 간과한 부분이 김영구 책을 편집한 서대수 교수 서문에는 이승만 부분은 극도로 왜곡돼 있다라고 경고가 나와 있고 이승만은 저자의 적이기 때문에 이승만에 관한 서술은 극도로 왜곡돼 있다. 그러니까 책 쓴 사람이 이승만하고 사이가 안 좋고 이승만의 적이라는 거죠. 또한 extremely biased 이승만에 관한 서술은 극도로 왜곡되어 있다. 이거를 미리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서전을 직접 편집하셨던 서대수 교수가 이거는 이 이승만에 대한 부분이 극도로 왜곡되어 있고 왜냐하면 이 책을 쓴 사람이 이승만의 적이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에 관한 서술은 극도로 왜곡되어 있음을 조심해라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황 씨가 알고나 있을까요? 황 씨는 이런 걸 본 적이나 있을까요? 알고는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모르겠죠. 이 책은 애초에 이승만에 관한 악의에 가득 찬 내용이고 이승만의 적, 이 저자 헨리 쿠킴은 한국명 김현구 씨라고 이 사람은 이승만과 금전 및 조직 문제로 하와이에서 완전히 원수가 된 인물입니다. 이러한 서적을 인용을 할 때는 극도로 조심을 해야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승만하고 아주 원수가 된 사이니까 당연히 이승만의 악의에 가득 찬 내용밖에 담겨있지 않은 것이고 사실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황 씨는 이거를 읽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책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자료집에서 봤을 뿐 그냥 그걸 거기서 보고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가져와 버린 거죠. 이거를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이 책을 읽지도 않고 자, 황 씨가 이승만은 하와이 갱스터였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바로 이 책에 나온다고 합니다. 저자 김영구는 이승만이 알카포네, 이탈리아 갱 마피아로 유명한 알카포네를 존경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역시 이승만과 적대 관계에 있던 김원용의 재미한인 50년사도 마찬가지죠. 이승만에 대해서 악의적인 프레임을 가진 독자가 보면은 역사답게 그 황현필 씨가 그렇게 외쳐대는 역사답게 기록한 책들이 되는 것이겠죠. 제대로 된 공부 없이 자기 입맛에 맞게 주장한다고 역사가 역사다워질까요? 그냥 이거는 대중들의 눈과 귀를 막고 가리는 자기들이 믿고 싶은 역사죠. 믿고 싶은 역사. 이승만이 독립운동가가 아니고 친일파여야 되고 이제 친일파도 아니고 뭐 이제는 반일주의자라고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말도 엄청 바뀌는데 역사다운 역사가 아니고 우리가 믿고 싶어 했던 역사라고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황현필 씨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박을 전혀 못 하시는 게 사실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황현필 씨도 사실 이승만이 이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을 수도 있어. 반박들이 다 나오고 자료들이 다 나오는 걸 보면서 이승만의 공도 컸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어쩔 수 없거든. 좌빨들 비위 맞춰주면서 돈 벌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승만을 까야 되거든. 예, 왜냐면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교차 검증이 제로, 맥락의 왜곡 달인 황씨. 자, 이승만은 식민지배를 찬양한 친일파이다라고 이제 황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황씨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승만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신문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근대화됐다라고 인터뷰한 기사가 완벽하게 있습니다. 이건 진짜 독립운동가로서 자격 미달이죠. 황 씨가 제시했던 1912년 11월 18일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 이거를 황 씨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본인이 찾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남이 악의적으로 모은 자료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올려버린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 이유가 일단 이 원문이 Korea being transformed, 변모하는 조선, 그 옛날 은자의 나라 조선은 더 이상 없다. 이곳 워싱턴 DC YMCA를 찾은 이승만 박사가 말했다. 이 박사는 윌라드에서 대략 3년 만에 조선은 전통이 지배하던 정체된 국가에서 활기차고 번화한 산업 중심지로 변모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인데 YMCA에 대한 언급을 쏙 빼고 마치 뭔가 이제 식민지로 추락한 뒤 조선이 성장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맥락을 왜곡해버렸는데, 이 기사가 게재된 날짜가 1912년 11월 18일이고 아무 맥락 없이 읽으면은 조선이 식민지가 된 1910년 이후 3년 만에 산업국가로 성장을 했다고 들립니다. 그래서 황 씨는 이를 이용해서 식민지로 추락한 뒤에 조선이 성장했다고 말한 이승만이 친일파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일단 전혀 어떤 교차 검증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 공부의 기본은 교차 검증인데, 황 씨는 이 사료 내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다른 사료들을 통해서 사실관계와 의미를 파악해서 어떤 전체적인 맥락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부분,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 자기가 코인을 땡길 수 있는 부분을 딱 잘라버린 다음에 이거는 일제 식민지를 뭐 빨아준 거다, 이건 일제 식민지를 찬양해버린 거다 하면서 이제 친일파라는 주장을 그때그때 끼워 맞추고 있죠. 여기에서도 또 이 신문에 실린 이승만의 발언의 핵심은 서울 YMCA가 신해관 신축 후 본격 가동된 3년, 그러니까 식민지와 3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일본의 식민지와 3년에 대해서는 이승만은 언급한 적이 없고, 여기서 이날 이승만은 YMCA 사회복지직업학교 방문학생 자격으로 기자와 인터뷰를 했고, 1910년부터 1912년까지 서울 YMCA에서 활동했던 이승만이 YMCA 본부에서 YMCA가 조선에서 3년간 이룬 치적을 말한 것이죠. 황 씨는 이 맥락을 전혀 보지도 않고 그냥 애초에 볼 의지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일 병합 3년을 찬양한 친일파로 덮어씌워버리는 날조와 왜곡,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황 씨는 어떤 사실 검증보다 진영 논리에 잡아먹혀버린 황 씨에게는 그저 좌빨코인 타기에 급급한 모습, 돈을 벌어보자는 생각이 황 씨의 머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친일이 아니고 친 YMCA 발언인데 이거를 갖다가 친일을 했다는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을 하고 맥락을 잘라서 왜곡을 시켜버린 이거 뭐 진짜 악마 아닌가 싶네요. 황현필 씨 제발 선동질 좀 그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교차 검증이 아예 안 돼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자료들을 다 보시면은 YMCA 이사장 우드워드는 자기 집에서 이승만과 조선 YMCA 협동 총무 브로커먼을 맞는 환영식을 가졌다. YMCA는 그해 10월 한국을 포함한 세계 순회 선교사 파송 사업을 개시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11월 18일 이승만의 발언이 보도된 것이고, 이제 황 씨가 이런 부분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모든 변화에 YMCA는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서울에 있는 우리 건물만 봐도 그렇다. 이 건물은 미국인 존 워너메이커가 지어준 건물이다. 이러면서 이제 YMCA, 미국의 YMCA를 되게 칭찬해주는 내용을 갖다가 갑자기 뭐 친일을 했네, 친일 발언이니 하면서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우리 대단한 황 씨가 아니었나. 기사 전문 어디에도 일본이라는 단어는 없고 모든 주체는 기독교나
YMCA인데 이승만이 11월 20일 환영식 때 할 연설문을 이 윌라드 호텔에서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미리 전달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뭐 오래된 은자의 나라에서 기독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행보는 경이롭다. 불과 27년 전에야 본격적인 선교 활동이 시작된 나라가 신자 32만 5천 명이고 하루가 다르게 개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제 YMCA에 대한 내용밖에 없는 이제 이 기사들인데 여기에 어디에 도대체 일본이 나오고 뭐가 친일 발언이라는 건지 진짜 황 씨의 왜곡은 정말 너무나 뻔뻔해서 진짜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왜 맥락을 보지도 않고 문장 한 줄 딱 끄집어내서 본인이 이제 의미를 조작하고 싶은 대로 조작한 다음에 이 사람은 뭐 친일파다. 왜 멀쩡한 사람을 왜 친일파로 매도해버립니까? 황현필의 악행이 정말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저는 진짜 이 나라가 너무 잘못됐다는 걸 느낍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96만 저렇게 지금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게 아니 애초에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은 황 씨가 지금 저렇게 뭐 유튜브 할 수도 없어요. 저렇게 떵떵거리면 못 살아요. 진짜로 부끄러운 줄 아세요. 황현필 씨, 당신이 지금 유튜브 인플루언서로 잘 나가면서 떼돈을 벌 수 있는 것도 다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배은망덕하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정말로 이승만이 독립운동가를 고발했다. 황 씨가 이승만의 친일 행각 중에 하나라면서 독립운동가 박용만을 이승만이 법원에 고발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호놀룰루에서 일본 군함이 도착하면 박용만이 파괴할 음모를 꾸몄으니 이들을 조처해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팩트는 이승만이 정식으로 고발한 적은 없어요. 황현필 아저씨. 이것은 하와이에서 금전 분쟁으로 법정 소송까지 갔을 때 나온 말이고 법원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발했다가 아니고 고발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황현필 아저씨. 그러니까 박용만은 이제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해외로 반출해 출판을 가능하게 해준 옥중 동지였는데 이제 두 사람이 이 비폭력 외교 노선과 무장투쟁 노선으로 서로 다른 노선을 가면서 갈등을 빚는 거고 하와이에서 두 세력은 금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폭력과 맞고소 사태를 이루는 등 적대적 관계로 변했던 것이고 법원에서 이 발언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황 씨. 1918년 6월 숱한 법정 다툼 가운데 한 소송에서 법원에 출석한 이승만이 1914년 이즈모 군함 공격 이야기를 언급했다. 저도 자료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출처는 제가 기사 링크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박종인 기자님 기사 전문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여기 다 출처와 원본이 다 나와 있으니까 1918년 6월 숱한 법정 다툼 가운데 한 소송에서 법원에 출석한 이승만이 1914년 이즈모 군함 공격 이야기를 언급했다. 이승만은 소위 군단 사람이 일본 군함을 폭발탄으로 치고자 하였다. 다만 이것이 농담이라 하였으니 금전과 폭력 사태가 난무한 가운데 튀어나온 과격 발언이다. 당시 파벌 싸움은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이원순이 아무 불평 없이 화목하게 살고 있는 하와이를 떠올릴 때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심했다. 자, 이게 독립운동과 고발입니까? 당시에 이제 교민사회에서도 당연히 이승만의 발언에 대해서 비난이 많이 나왔었지만은 이것을 황 씨처럼 정색을 하고 뭐 독립운동이 어쩌고 뭐 친일판이 어쩌고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김영구가 쓴 책을 다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왜냐면 굉장한 악의를 갖고 적어놓은 책이니까 당연히 왜곡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자료들을 이제 황현필 씨는 아무런 검증 없이 반 이승만 세력의 기록을 인용해버렸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하도 저에게 전문성을 따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박종인 기자님의 기사 원문을 많이 참고를 해서 거기서 가져왔고요. 이 자료들의 출처도 다 남겨져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사실 황씨 광신도 분들은 황씨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이미 눈과 귀를 가리고 막아버린 분들에게는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해준TV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준TV였습니다.